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서울 용산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을 넘겨받으며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인 LA 시간 7시에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축하사절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취임식을 전후로 각국의 외빈들을 접견하며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21일에 열립니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빠른 11일 만인데 한미동맹 강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새 정부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전승 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등 서방 위협을 선제적으로 물리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커뮤니티 건강박람회가 열립니다. 혈압과 혈당, 안과 검진은 물론 치과 검진도 제공합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이웃 주민들은 홈리스들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이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에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기표 후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카운티 전역에 있는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연설을 통해서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는 경남 양산으로 내려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년 만에 4,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51도가량, 내일 낮 최고 68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LA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8시 서울 용산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을 넘겨받으며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5년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에 있는 새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첫 공식 업무는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는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 공로자 1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요한 박사를 비롯해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민병헌 씨 등 국민대표 20명이 타종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타종 행사는 조선시대 종각의 종을 33번 쳐서 도성 8문을 열었던 전통에 착안했습니다. 종을 치는 동안 리홍재 서예가는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큰 붓으로 써내려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도 공정과 상식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마스크 진짜 벗고 야외에서 행사도 좀 많이 하고 사람과 사람이 좀 부대끼면서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기대 속에 대통령 취임식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새 정부 출범의 신호탄이 될 취임 행사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인데요.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YTN이 미리 살펴봤습니다. 1988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예포와 함께 비둘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선출된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연 건데요. 그때부터 국회는 줄곧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도 바로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취임식장 모습 미리 한번 볼까요? 취임식장 배경은 초등학생들이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단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앉을 자리가 양쪽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취임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연단 앞에는 엠블럼이 보입니다. 태극 날갯짓을 형상화한 것인데 연결과 약속,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엠블럼은 지난 15대까지는 조선시대 군주의 상징인 봉황을 사용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매번 다른 걸 채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의미로 신문고를 형상화했고 이명박 정부는 태평성대의 희망을 태평고로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화합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당선돼 간략한 취임식만 열어서 엠블럼은 따로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단상에 올라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공정과 상식, 원칙 있는 통합 등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식 초청객은 4만 1,000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만 명 정도로 계획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따라 인원을 좀 더 늘렸습니다. 단상 앞뒤로 초청객 좌석이 마련되는데요. 단상 뒤쪽에는 외교 정상과 사절들, 국회의원, 대통령이 초청한 특별 인사 등이 앉을 예정입니다. 또 천안함 생존장병 전한수 씨와 익명 기부를 이어온 이른바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 영화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 희망 대표 20인도 이곳에 앉습니다. 앞쪽 잔디광장에는 공모로 추첨되거나 지역사회 추천을 받은 일반 국민 3만여 명과 각계 대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취임식 예산은 3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비용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0년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취임식.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축하 사절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식을 전후로 각국의 외빈들을 접견하면서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장관이 한국을 찾습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야시 장관은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은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먼저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에모프 등 8명을 축하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취임식 직후인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국무부 장관 등 주요 강요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왕치산 부주석이 방문합니다. 역대 한국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평가됩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정책 최우선순위로 내세운 만큼 왕 부주석이 중국의 견제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취임식 전후로 축하 사절들을 잇따라 접견하며 정상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실시 결과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답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를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뽑았고 여야 협치 가능성은 낮다는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잘할 것이라는 답이 52.2%로 잘 못할 것이다 41.8%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달 조사보다 잘할 것이다는 6%포인트 떨어졌고 잘 못할 것이다는 6.3%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9이 잘할 것이라고 본 반면 민주당 지지자 10 중 8은 잘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정 운영 방향은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부패 청산과 사회 정의,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도 20% 이상으로 고르게 답했습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 과제 중에 우선 실시해야 할 게 뭔지 분야별로 물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을 뽑았고 사회 분야에서는 부당노동 행위와 불법 파업 엄단, 국민연금 개혁을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선 다자 외교와 경제 안보 강화가 첫째, 대북 대응 능력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취임 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협치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답이 83%로 높다는 답 12.3%보다 7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 누구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엔 대통령이 34.7%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5.3%, 국민의힘 20.8% 순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정치 분야를 24%로 가장 많이 꼽았고 조세 분야, 사법 분야 순이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다섯 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정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입니다. 5번 프레이 노스 방면입니다. 소토 스트리트 구간 12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건너편이 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도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부터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슬라우스 네비뉴까지 오늘도 막히고 있고,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구간도 20마일대로 처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40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은 올림픽과 피코 블루버드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9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교차하는 구간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고 발생한 구간들도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출구, 57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다이아몬드 바 블루버드 구간에 추돌 사고 조금 전 발생했습니다. 또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램파트 블루버드 출구에는 차량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했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것 가운데 일부는 기이했다며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또는 아프리카에서
모든 미군과 외교 인력 철수 같은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스퍼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았고 나는 팩트와 데이터, 논거로 침착하게 트럼프에 대응했다며 하지만 난 그가 약간 짜증을 내는 것을 봤다. 난 그에게 반말하는 새로운 사람이었던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내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도전적일 것이란 걸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사석 등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했다는 사실은 그간 여러 전언을 통해 익히 알려졌지만 에스퍼가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이를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 공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북핵 대응을 두고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에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가장 시급한 세계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한미 공조가 지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동맹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동맹의 본질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had a chance to already meet with some of the transition officials, some of the incoming government officials, that our alliance with the ROK will endure and that together we'll be able to pursue our interests and to protect our values. 미 국방부 역시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며 새 정부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핵실험 우려와 관련해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firml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peak with a unified voice to oppose further development of such weapons by the North. 미국은 지난 7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지역 안보가 한미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에서 24일 한국과 일본 순방 때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즈음에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당국자들이 말하는데 북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분명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있을 때 북한은 특히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안할 때 의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예측하거나 미리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0일부터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21일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교의 월시 외교대학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때 명예 박사 학위도 받을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찌감치 졸업식 연설 일정을 잡아두었지만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이 잡히는 바람에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22일부터 24일까지인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는 일본으로 넘어가 쿼드 정상회담 등 일정을 보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오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안보리와 유엔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보리 5개 상위 미사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는 안보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고 적용되는지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결의를 지지한 상위 미사국들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사회와 안보의 위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안보리는 모든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모든 동맹과 함께 안보리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트 캠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당면 과제지만 더 큰 도전은 인도태평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안보외교전략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을 방문한다고 상기한 뒤 미국이 보내려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하고 당면한 임무가 있지만 21세기의 더 크고 근본적인 도전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놓여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모든 관심을 유럽으로 돌리고 인도 태평양에 대한 초점은 거의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었다면서도 실제 일어난 것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을 맞아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침공이 나토 등 서방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물리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략군에게 한 채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은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나치에 비교하며 이번 침공이 서방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Опасность росла с каждым днем. Россия дала упреждающий отпор агрессии. Это было вынужденное, своевременное 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전술핵 사용이나 전면전 선언 등 우려했던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일각에서 기대했던 전쟁 종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히틀러 정권의 끔찍한 범죄를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고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Нема кайданів, які зможуть скувати наш вільний дух. Нема окупанта, який зможе прижитись на нашій вільній землі. Нема загарбника, який зможе панувати. 전승기념일 행사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남부 오데사에 미사일 4발이 발사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우크라이나의 EU 회원 후보국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국 지위를 받는다고 해도 정식 회원국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의 대량 살상 실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브헤니야 필리펜코 주 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는 인권이사회 의장이 보낸 서한에서 마리우폴 등의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며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펜코 대사는 부차타운 등 다른 수복 지역에서 전쟁범죄와 대규모 인권 침해에 관한 최근 보고와 마리우폴시의 대량 사상자 발생에 관해 이어지는 보고를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이사회의에 긴급한 관심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마리우폴에선 민간인이 최대 2만여 명이 살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소 3개 이상의 집단 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위성사진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민간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무장해제하고 자국을 파시스트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의해 도발되지 않은 침공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4일 한인타운에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는 무료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푸짐한 사은품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레버케어가 주최하고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관하는 제1회 커뮤니티 건강박람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올림픽과 베렌도에 위치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최 측인 클레버케어를 비롯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한인가정상담소,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인 MCCM, 굿네이버스, DNC 인터내셔널 등 타운 내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참가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제공하며 행사장에 부스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홍보하고 푸짐한 구디백도 나눠줍니다. 주최 측인 클레버케어에서는 혈압과 혈당, 안과 검진 등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클리닉 MCC에는 이날 치과 트럭을 동원해 무보험자나 서류 미비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선착순 40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스크린 검사를 통해 당일 치과 치료를 받으며 이날 행사장에서 검사를 받은 주민들 가운데 신경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추후 신경치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이날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정신건강, 약물 중독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도 이날 부스를 마련해 가정상담소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세미나와 심리건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스트레스 해소볼, 지압용품, 세니타이저 등이 들어있는 구디백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DNC 인터내셔널은 이날 건강박람회 참가자 중 메디칼 수혜 대상자들에게 무료 셀폰과 태블릿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단체 굿네이버스는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무료로 커피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날 건강박람회 참가자들 가운데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를 모두 방문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왕식품에서 제공하는 꿀밤과 바카스 등 스낵과 리차드 호프만에서 제공하는 무료 타월, 그리고 4.5파운드의 쌀 한 포 등이 사은품으로 제공됩니다.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참가자 모두에게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되는 커뮤니티 건강박람회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웨스턴과 맨해튼 플레이스의 포플렉스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4시 52분경 3819 웨스트 8가길에 위치한 2층짜리 포플렉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붕을 태웠습니다. 32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48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오늘 화재가 발생한 이 건물은 비어있는 낡은 건물로 최근에도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피해 건물에 평소 홈리스들의 출입이 잦았던 점에 비추어 홈리스의 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힐스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마더스데이에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38살의 안젤라 돈 플로레스는 마더스데이였던 어제 10대 초반의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고 6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공범으로 16살 난 소년이 체포됐으며 팍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공범으로 체포된 소년은 안젤라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마더스데이였던 어제 아침 7시 40분쯤 신고를 받고 22,500블락 빅토리 블루버드에 있는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12살 난 소녀와 8살 난 쌍둥이 남아 등
세 남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세 남매의 엄마인 안젤라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들은 지난주 토요일 밤 용의자인 안젤라가 격한 행동을 보였으며 집에서 비명소리도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이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위한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기표 후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카운티 전역에 있는 400개의 투표함 가운데 하나에 넣으면 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함의 위치는 시선거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5월 28일부터 설치되는 직접 투표소에 제출해도 됩니다. 이번 선거는 주 차원에서는 연방상원 의원과 주지사, 부지사, 총무장관과 회계감사관, 재무장관, 검찰총장, 보험커미셔너와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하게 되며 LA시에서는 시장과 검사장, 시감사관, 그리고 홀수지구 시의원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평등한 학습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등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 가정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통합교육부는 형평성을 위한 올 패밀리 커넥티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의 가정에 12개월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5천만 예산을 투입하며 컴퓨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올 패밀리 커넥티드 프로그램 등록은 전화 213-443-1300번이나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LA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1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1센트 오른 갤런당 $5.88.5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가솔린 가격은 11.1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6센트 상승한 갤런당 $5.82.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12일 동안 11일이 상승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소식입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지난 5년 위대한 국민과 함께해서 영광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경남 양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관저에서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마지막 퇴근길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직원 대표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도열한 직원들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청와대 앞까지 찾아온 시민들 앞에서 현직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퇴임 연설에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여러 위기를 헤쳐오면서 그 과정을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해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를 두고는 우리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며 대화 재개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촛불광장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지난 5년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으로 내려갑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을 하지만 내각 구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총리 포함 19명의 내각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로만 내각을 꾸리기는 어렵게 됐는데 새 정부가 조만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임명 동의안이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7명, 18개 부처 중 절반이 안 됩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장관 1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일 자정까지 일하는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등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을 임명 제청하고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그렇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15명까지는 3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회의 참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신속한 청문 절차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발목 잡기는 민심에 역풍을 불어올 뿐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 고발 방침까지 밝히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선행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 전국이 장기화되며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치는 점은 부담이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북한이 전략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21일에 열립니다.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빠른 11일 만인데 한미동맹 강화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동아시아 순방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에 비해 전례 없이 빠릅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성사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만남 이후 29년 만입니다. 새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한미 동맹을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북 정책 공조를 비롯해 공급망 등 경제 안보와 지역적 국제적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전략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어떤 억지력 강화 방안이 협의될지 관심사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 한미 양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즉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억지 체제를 어떻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지. 또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요구할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한미 정상은 다음 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재차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653.67포인트가 하락한
32,245.7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32.10포인트가 떨어진 3,991.24, 나스닥 지수는 521.41포인트가 빠진 11,623.2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021년 3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1년 만에 4,0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1월 고점 대비로는 1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52주의 최고치 대비 28% 하락해서 약세장이 깊어졌습니다.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가 아시아와 유럽, 인도분 원유 공식 판매가를 인하했다는 소식과 중국의 지표 악화로 수요 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6 68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103 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 경기 둔화가 닥칠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게이츠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몇 년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게이츠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부의 부채 수준이 이미 아주 높은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공급망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쟁은 부유한 경제국들이 가진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속하고 금리를 인상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 둔화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는 특히 이 문제에 관해 시장 약세론자들이 상당히 강력한 논거를 갖고 있어서 우려스럽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증시의 하락장에 코로나19 시기에 번 돈을 다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건 스탠리가 2020년부터 신규 개설된 계좌의 거래 등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증시에 들어온 개인들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증시 하락으로 그동안의 수익을 모두 잃은 상태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주식의 하락폭이 컸고 기관 투자자들과는 달리 개인이 하락장에 재빨리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개인 투자자 선호 종목군의 주가는 올해 들어 평균 32%가 급락해서 S&P 500 지수보다 하락폭이 2배 이상 컸습니다. 또 최근 이어지는 하락장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해치펀드의 경우 주식 비중을 2년 만에 최소치로 줄이는 등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낮춰왔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채용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어젯밤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투자자들의 정서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며 이 같은 비용 감축을 통해 더 효율적인 기업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스로샤이 CEO는 최근 실적 발표 뒤 뉴욕과 보스턴에서 투자자들과 만났다면서 시장이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로샤이 CEO는 이에 따라 마케팅과 인센티브 비용을 삭감하고 고용을 특권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버가 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버는 고용을 축소 동결하는 IT 기업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슈퍼컴퓨터 도주와 관련한 기술을 훔친 혐의로 전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테슬라는 샌호세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전직 엔지니어인 알렉산더 야츠코프가 도저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의 기밀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 기기로 빼돌린 뒤 이를 숨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저는 고화질 영상 등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 처리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야츠코프는 지난 1월 슈퍼컴퓨터 냉각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로 고용됐다가 이달에 퇴사했습니다. 테슬라는 야츠코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기밀 유포 금지와 데이터 반환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은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포드의 손절 소식에 오늘 사상 최저가로 폭락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 방송도 주말인 지난 7일 소식통을 인용해 포드가 리비안 보유 주식 1억 200만 주 가운데 8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포드는 리비안 전체 주식의 11.4% 지분을 가진 4대 주주입니다. 포드는 리비안에 12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자체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을 생산하면서 리비안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CNBC 방송은 포드에 이어 JP모건도 리비안 주식 1,300만에서 1,500만 주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대항마 제2의 테슬라라는 수식이 붙으면서 작년 11월 주가는 179달러 50센트까지 치솟았고 한때 시가총액 1,5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리비안 주가는 72%가 넘게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역대 최고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혼재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3%로 지난 3월에 조사한 6.6%보다 하락했습니다. 이와 달리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9%로 3월에 조사한 수치보다 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역대 최고치보다 0.3%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고 뉴욕 연은은 설명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한편 가계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1년 전보다는 약간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4월 고용 추세 지수 ETI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4월 ETI가 120.1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월치 120.78보다 약간 하락한 수준입니다.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밤 최저 51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겠으며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68도가량, 밤 최저 49도가량을 보이겠고 수요일부터는 70도대 낮 기온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금요일부터는 80도대로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역시 71도, 해안 지역은 64도, 산악지대 49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과 내일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곳에 따라 구름 끼겠으며 오늘 밤 최저 72도, 내일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4도로 일교차가 크겠고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에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시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